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시시콜콜 정치권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여의도에서 바쁘게 취재를 하다가 이제는 돌아와서 마이크 앞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우리 두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한겨레신문 정유경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로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분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역대급입니까? 네,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특히. 오늘 특히 그렇고요. 지금 방금 들어오기 전에도 네. 의사중개 시스템 보고 왔고요. 네, 법안 네.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본회의를 6시 연다고 들었는데 아까 제가 방송 시작 네. 전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 연다고 했을 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가지고요. 음, 모든 의원들한테 빨리 들어오라. 밥 먹던 거 중단하고 들어와라. 네. 그래가지고 다 체크하면서 148 뭐 이렇게 숫자 세다가 결국에 148 넘어서 열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48이라는 건 지금 제적의원은 예, 과반이니까. 반드시 의결 정족수 필요한 게 148석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거기서 150석이 됐다.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계속. 네. 지금 민생 법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쵸. 검경 네.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물론 이제 필리버스터를 걸어놨지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이 한 지금 19개 정도 거의 1분에 1개꼴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방망이를 하고 있는 거군요.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먼저 처리한 게 그 임시국회를 내일까지 하겠다는 그걸 먼저 처리했고 그다음에 네. 민생법안 하나씩 처리하고 있고요. 아마 민주당의 의도로는 이 지금 한 19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네. 그걸 다 처리한 다음에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을 상정만 하고 의결은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결은 좀 한국당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미룬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만 상정하고 끝내는 것으로 네.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의결 종족수를 못 채웠다는 건 민주당이 이제 대비가 안 돼 있었다. 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늘 본회의가 순조롭게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는 건데 그래서 기자들도 오늘 굉장히 멘붕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약간 협상을 했다가 엎었던 사례가 한 2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설마 민생 법안을 순탄하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뒤집어질 줄 몰랐죠. 예. 기존에는 4+1 협의체 그 의원 수만 하더라도 예. 최소한 뭐 150 넘는 건 훌쩍 넘으니까 문제는 안 됐었는데 오늘은 그것도 안 됐었다. 안 됐었고 또 그러니까? 부족했던 이유가 이제 지금 오늘 시즌이 의정 보고할 시즌이거든요. 아. 그래서 다 지역에 몇 분은 가 있어서 네.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7시에 열린 거였습니다. 그나저나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걸어놓은 하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게 그 논의를 지금 최고위에서 지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 지금 거예요? 현재 진행 중에 6시 40분부터 지금 대표실에서 모여서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뭐 필리버스터가 또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은 의원들이 호소를 하면서 네. 이번에 오전주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합의를 하고 필리버스터를 안 하고 검경 수사권을 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이 방향으로 가는 듯해 보였거든요. 근데 뭐 실무적인 준비야 언제나 돼 있는 상태지만 네. 하여튼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놓고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과 충돌하고 있는 데 대해서 네. 강하게 민주당을 규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본회의 보이콧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상정된다면 필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일단 민생 법안에 대한 필버는 철회를 했어요. 처리했습니다. 네. 네. 그건 안 근데 하는 것으로. 검경 수사권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최고위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여부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황이다. 만약에 뭐 필리버스터 한 다음에 과거 이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했던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똑같이 임시국회. 하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4+1 공조가 확실하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네, 제가 듣기로는 네. 김관영 통과 바른미래당 가능성. 의원이 네. 이 표결을 위해서 KTX 타고서 방금 내려가지고 왔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공조는 됩니다. 공조는 되는데 이제 네. 시즌이다 보니까 좀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아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어쨌든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을 또 상대편들은 벌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그렇게 막 뜨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먼저 정유현 기자.
네. 뭐 야당 입장에서는 워낙 증거 제출이 미비했기 때문에 네. 성과가 나오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추가 검증을 해야겠다. 네. 그러면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 후보자의 임명이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이런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해왔던 만큼 네. 사실상 반대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추가 검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뭐 음. 반대 의견으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지 등의 방식은 아직 확정짓지 않은 상태고요. 오늘 뭐 지금 이 본회의 때문에 또 잠깐 시끌시끌하니까 얘기가 또 안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 좀 가자 이런 건데 이걸 굉장히 좀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정세균 후보자가 운이 좋았던 게 무척 좀 그쵸. 이슈가 아, 네네네. 보통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틀 동안 한다는 건 그만큼 무게감이 커가지고 많이 기사화가 되고 쓰고 그렇죠. 한다는 건데 네. 이란 소식과 아. 함께 또 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했으니 단행하면서. 거기에 기사가 모든 게 좀 묻혔거든요. 묻힌 네. 예, 상황. 오히려 사진 설명 정도로만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건데 네. 그래서 이슈도 부각이 안 됐고 논란거리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질 않아서 네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그냥 포기를 하자. 그렇군요.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관들은 이 뭐 인사청문 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그 임명할 수 있잖아요. 네, 강행할 수 있죠. 네, 강행할 예. 수 있는데 총리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쨌든 민주당은 다음 뭐 늦어도 한 13일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바른미래당 입장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고 그러네요. 이 총리에 대해서. 총리는 근데 이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반드시 참석을 하고 거기서 그렇죠. 출석하고 네네. 거기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8석이 필요한데 네. 그게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29석이고 거기에 네. 문희상 의장 수를 합해도 1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야당이 필수적인데 거기서 정의당 6석을 합해도 또 부족하고요. 근데 4+1을 합치면 또 148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간다면 할 수는 있고요. 네. 또 이낙연 총리 때도 자유한국당이 그때 투표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자신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럼 반대 이제 전략. 4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네. 네,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 역시 관건이고요. 지금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네. 오늘 보수통합 문제 취재하느라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확인을 좀 못했는데 헷갈리죠. 네. 네. 입장이. 어쨌든 뭐 대체로 의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되는 강하게 분위기로. 반대해서 논평을 내거나 그런 분위기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일단 148, 그러니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이 관건이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과반이 찬성을 하면 이제 통과가 네. 되는 거니까 과반수 출석하느냐 요거 숫자만 조금 챙기면 야당 결국에 숫자 여당 싸움입니다. 입장에서는 네.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만약에 부결이요? 부결되면은 기자 표정 안 좋아졌어요. 네, 굉장히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지고 상황. 상상을 지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면 어떻게 펼쳐야 되는 제가 뭐 것인가. 잘못한 건 아니죠. 네. 가능성이니까. 좀 너무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이낙연 너무 총리 같은 혼란스러운데요? 경우는 그러니까 총리 자리가 심각하게 공석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민주당이 말했을 때는 총리 비우고 가도 된다 총선까지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만약에 여론이 안 좋다고 하면은 비울 수는 또 없죠. 국정 후보이 그렇죠. 너무 심각해지고 너무 여당 위주로만 간다 네.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설마 그렇게까지는 네. 하지 않지 않을까요? 굉장히 지금 희망을 저는 희망을 희망을 갖고 담긴- 싶습니다. 정말 기사를 확대하고 더 싶지 이상 않습니다.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여성시대 한겨레신문 정유경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와 국회 소식 짚어보고 있습니다. 박재분 님이 문자 주셨어요. 김 기자님, 반대의 결과도 생각은 해야죠. 그런데 생각만 하세요. 가능성은 희박하시다고 제가 했으니까. 긍정의 아이콘으로 좀 변신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기사 쓰기 싫다 뭐 이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두 분에게 공이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방송인 다 됐다. 네. 네. 어떤 면에서죠? 글쎄요. 화면 빨. 자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제가 하겠습니다. 보니까 칭찬인데요. 이제 방송이 다 됐다는 칭찬 아닌가요? 저는 은근한 디스인가요, 이거? 아닌 것 알수 약간 없다. 얼굴을 보신 것 같은데요. 빨개졌어요. 지금 빨개져서 어떡하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얼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수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좀 되는 분위기입니까? 정유경 기자.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 이게 정확하게 혁신통합추진위원회입니까? 아니면 통합추진위원회?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인데요.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야당 기자들이 정말
하루 소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루. 네. 한국당과 새보수당을 합친 신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처음에 기사가 나갔다가 네. 몇 시간 만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약간 불협화음이 감지가 되면서 기사의 뉘앙스가 바뀌었거든요. 이걸 통합추진위의 출범이라고 진정한 출범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조금씩 의견은 갈릴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정리를 하자면 보수 성향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연석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네. 오늘 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 야권 정당들이 함께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합의까지는 된 거네요. 어쨌든. 네, 위원장에는 박형준 자유화공화 공동의장,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던 분이죠. 네. 맡기로 했고 이날 회의에 한국당의 이양수 의원 그리고 이제 새보수당에는 정병국 의원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나갔는데요. 네. 그런데 정병국 의원이 이때도 말했지만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뭐 위원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당에 가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러고 갔어요. 네. 근데 새보수당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의원총회에서 뭐 고성이 흘러나올 정도로 결론이 있었다고 하고 왜 그렇죠? 새보수당 쪽에서는 뭐랄까 전권을 위임해서 갔다기보다는 일종의 네. 메신저로서 간 것인데 합의문까지 밀어붙이면서 합의문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유승민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보수 재건의 3원칙에 황교안 대표가 네. 확답을 해줘야만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냐 네. 이런 의문이 안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기사를 좀 살폈습니다만 이 통합추진위원회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6가지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후반부에 있는 3가지, 6개 중에 3가지는 한마디로 유승민 전 대표가 주장해왔던 3원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들 의견 우리가 다 받은 거야라고 이해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못 믿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네. 통합의 3원칙이 이 아까 말한 6가지 속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통합에 대한 큰 뜻에는 계속 동의를 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합의를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걸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 당으로 경우인 것 돌아갔더니.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한국당이 정말 이 3원칙을 받아들인 것인가? 이게 보면 지금 이 통추위라는 게 한국당 내 조직도 아니고요. 네네. 뭐 좀 애매하죠. 그렇죠. 네네. 당 외부의 조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뭐 오늘 본회의 때도 그렇지만 한국당이 뭐 원내대표가 사실 네네. 의원들의 의견을 전부 대리하지만 합의해서 뒤집고 우총에서 뒤집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엔 네. 어떻게 믿느냐. 황 대표의 측근이 뭐 정권을 일임받았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밝히는 정도로는 안 된다. 황 대표가 직접 3원칙을 확고히 수용한다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태경 책임 대표가 그 기자들한테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요구 사항이 어떤 거죠? 네, 의원총회 때 기자들을 만나서 네. 황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혁신과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이 실망할 수 있다. 네. 이게 또 한국당과 새보수당이라는 두 개의 당이 없어지는 건데 통추위가 그냥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구속력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지 뭐 구속력을 부여한다면 의원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확답 양당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 복잡해지네요. 정말 외계어 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무슨 통합인 말을 듯 통합 하시는지 아닌 정말 통합 하나도 뭐 같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네. 통합을 하겠다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기본적인 있지만 공감대는 있으나 네, 또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렇죠. 이 네. 3원칙을 사실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이 걱정이 큰 것 같아요. 새보수당 쪽에서는 일단 통합을 선언해 놓고 그 안으로 약간 흡수되는 형태로 들어갔는데 네. 사실 뭐 생각하는 것은 탄핵을 이유로 해서 약간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비박 쪽 또 괄시받는 네, 그런 특히 거. 뭐 비박하고 또 예. 지금 이 바른정당계는 조금 약간 또 결이 그렇죠. 다른 게 유승민 의원 주변에 있으면서 네네. 조금 더 사실은 더 소외되기 쉬운 결이 다른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보장이 될 것인가 들어가서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좀 황 대표가 직접 선언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당 내에서는 네. 결혼하는데 조건을 못 믿겠다고 각서까지 써야겠냐. 네. 너무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보수당 입장도 좀 이해는 되는 게 그동안 기자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3대 원칙 동의할 거냐 확답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 네. 약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3가지 원칙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살짝 얘기하거나 탄핵에 대해 뭐 우리가 문제는 많았지만 뭐 바른 미래로 나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조금씩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보면 전에 얘기했다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넘어가고. 오늘 또 그 강원도 지방 일정 중에 만났는데 네. 전에 얘기한 바 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오늘 만났다는 사람은
황교안 황교안 대표가. 대표. 네네. 네. 그 3원칙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넘자. 건너자. 네. 그리고 새 집, 보수의 새 집을 짓자. 네. 대충 이런 내용인데 네. 이번에 새로운 당을 발표하겠다는 게 사실상 해처 모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못 믿겠다는 거죠. 사실 물 밑에는 그 못 믿겠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어제 그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이 유승민 전 대표가 제안했던 3원칙을 수용하려다가 당내 친박들이 말려서 그걸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뭐 한 24시간 만에 다시 3원칙을 수용한 6개의 원칙을 합의했다고 하니까 듣는 저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자들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자 입장에서는 글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긴 정말 했는데 민주당 저번 주에서 평화롭습니다. 근데 네. 3원칙, 할 말이 3원칙을 발표하겠다는 얘기가 사실 아침까지만 해도 나왔어요. 나왔던 게 사실이고 그럼 이제 보수통합이 급물살을 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게 뒤집혔어요. 네. 시간이 미뤄지다가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친박 의원들이 전화를 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친박계에서 그냥 통합하면 하는 거지. 이걸 대표가 나가가지고 네. 이렇게 공언한 형태로까지 네. 자존심 상하게 할 필요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도 그렇고 김진아 기자가 참 계속 쉬어가는 타임이 네. 돼가지고 정말 제가 평화롭습니다. 네 지금 이제 툭툭 나오는 얘기가 그냥 민주당 의원들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저는 네. 그냥 전달만 했을 네, 뿐입니다. 통합이 안 된다고 보고 있나요?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이 쉽지 않다고 쉽지 보고 있긴 않다? 하죠. 예. 어, 저런 식으로 간다면은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적은 수의 숫자가 당연히 많은 수의 숫자 밑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8명이 있고 108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8명 있고 108명이 있으면 숫자가 명확하네요. 네. 108명이 좀 더 당연히 물론 큰 쪽에서 양보를 하겠지만 8명이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또 8명은 8명대로 생존의 논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8명 자리도 양보 못 해주냐 뭐 이런 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근데 새로운 모 보수당도. 의원님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 한국당 내에서는 뭐 50% 물갈이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지금 당을 지켰던 사람들은 50%가 물갈이 되고 네네. 그럼 그 8명 당 밖에 있던 8명은 전부 다 100% 공천이 확정된다는 거냐. 그럼 이런 형평에 식으로, 맞지 않다 이런.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하는 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약간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치는데 이게 아무래도 네. 공천 지분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가장 핵심이 그거겠죠. 네. 거기다가 세보수당뿐 아니라 오늘 박형준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세보수당뿐 아니라 이 안철수 이현주, 대표 얘기 안철수 대표 얘기하고 이현주, 이정현 무소속 의원들, 여러 다른 중도 보수 세력에 모두 열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세보수당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도 개혁 N분의 1이. 그렇죠. 예. 중도 개혁 보수라는 이런 지향성을 뚜렷이 하는 그런 통합이라기보다는 당대당 통합의 성격보다는 그 말씀하신 대로 n분의 1이 되면서 네. 조금 그런 지분에서도 조금 뭐랄까 그 정당성 같은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는. 네. 뭐 직접 이현주 의원, 이정현 의원 등등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까지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외가 되는 겁니까? 빠진 같이 통합의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날 일단 연석회의에 참석을 네. 하지 않았고요. 네. 아마 빼고 갈 것 같습니다. 통추위 쪽에서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전제를 했고요. 우리 네. 공화당은 사실 중도로 보기 좀 어렵죠. 그리고 네. 박형준 위원장이 탄핵에 대한 의견이 너무 달라서 같이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네.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 공화당은 빼고 가는데 중심을 두는데 그 방점이 유승민 단 한쪽 당만은 아니다. 세보수당만은 아니다. 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4.15 총선에서 위성 정당이 정말 등장하는가? 비례자유한국당 등장 어떻게 봐야 되나? 일단 중앙선관위 이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명부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죠? 네네. 네. 8일 오후 4시 30분께 네. 중앙선거관리위의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명부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올라왔어요. 아직은 가칭이지만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이고요. 네.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가 공고됐는데 네. 1월 6일에 등록을 했고 이게 심사 끝에 공고가 올라간 게 지금 8일인 거죠. 대표자가 이지은이라고 돼 있고 네. 이 소재지가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위성 정당이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결성 신고가 이렇게 공고가 되면 정당법 8조에 따라서 6개월 동안 창당 준비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한국당에서 TF까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설 연휴 전에 이 창당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총선 후보 등록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네. 김진아 기자,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저를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간혹 등장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안 만들어요. 민주당은 안 만듭니까? 지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자신 있어서요? 아니요. 하위 20%가 곧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위 이제 20%? 싸움이 벌어지면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 공천 배제되는 하위 네, 20%. 하위 20%가 이제 곧 나와서 오늘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 이제 문 싸움이- 밑에서 네, 김 기자 뭐 아는 거 있냐? 아는 거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면 제가 단독을 쓰겠다. 그걸 누가 말하냐? 뭐 이런 식의 말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취재 열심히 하셨나 봐요. 아유, 그나저나 한국당이 이 위성 정당을 원내 뭐 3당으로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들이 그 당으로 일단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30여 명, 최소 20명 이상 정도는 가져야 된다. 뭐 네. 그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지금 네. 누가 갈지도 정해지지 않았거니와 뭐 불출마 선언한 의원만 지금 11명이죠. 거기다가 공천에서 이제 하위 20% 이런 분들 딸락하신 분들까지 해서 가면 얼추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공천 못 받는 의원들 뭐 거기 가라고 하면 협조가 잘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비례대표들을 출당시켜서 보내자 네. 이런 얘기도 아, 있는데 비례를 네. 그러면 또 비례대표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네, 네. 선거 2주 전에 또 복당시키는 형태로 하자. 이게 왜냐하면 3월 27일 기준으로 네. 기호 순위 부여되기 때문에 일단 사람 수를 빌려서 채워놓고 번호를 받은 뒤에 복당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일일이 누구 이렇게 보내기 어려우니까 네. 아예 본당을 비례대표를 내고 네. 새로 만든 정당의 지역구 후보를 내자는 그러니까 온갖 낼 수 이제 있는 거기까지 간 겁니까? 아니 낼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처럼 시나리오가. 공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네, 의원들 네. 개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보수 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공식화되거나 뭐 중론이 모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아직은 좀 네. 그렇군요. 네. 그나저나 김진아 기자, 네. 그 선관위가 네. 비례 자유한국당이란 명칭 사용을 쓸 수 없게 불허한다, 불허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게 비례자유한국당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그 결성 신고가 8일 중앙선관위에 홈페이지에 공고가 됐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럼 명칭 사용이 가능하냐 이런 건 줄 알았는데요. 네. 오늘자 조선일보에서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인터뷰했는데 비례 뭐 땡땡당 형태로 창당 준비 단계인 정당이 3개가 있는데 이런 결성 신고를 받아줬다고 해서 사용 명칭이 오케이다. 이건 아니다. 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네,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네. 또 선관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텐데 뭐 기존 정당의 유사 명칭이라는 지적이 나와서 불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얘기까지 했다는데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여기서 또 음모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이제 선관위원 중에 조혜주 중앙선관위원인데요. 네, 네. 이분이 지난해 1월에 임명됐는데 한국당에서 이분을 문재인 후보 시절 캠프에서 활약했던 분이다. 공격이 있었죠. 예, 네네. 공격이 굉장히 많았었고 제 기억으로 인사청문회도 못했어요. 못 네. 못하고 임명 강행되신 분인데 이분이 뒤에서 작업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예. 의혹을 의혹을 제기한 중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김 기자 얘기한 김에 이것도 물어볼게요. 고민정 청와대 아. 대변인 어디 갑니까? 예, 올 것이 왔습니다. 네. 드디어. 네. 어디 갑니까? 그게 보면은 당에서 요구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에서. 예, 네. 본인도 지금 고민 중이라고는 하는데 고민 중인 고민정? 예. 예, 그렇다고 하는데요. 당에서 요구가 네. 있었다는 게 보면은 솔직히 여성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여성 인재가 좀 없고요. 그리고 여성 중진도 너무 많이 나가서 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고 또 인지도가 뭐 인지도야 굉장히 뭐. 높죠. 네, 그렇죠. 총선에서는 거의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지도가 최고다. 인지도가 그래요?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대변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 많이 돌려봤습니다. 네네. 일산에도 돌려봤고요. 광진도 광진도 네, 돌렸다니 광진도 봤어요. 돌려봤고 네. 그래서 반응을 한번 보는 거죠. 얼마나 나올까. 근데 이거 가지고 좀 당내 분란이 약간 생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평화롭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평화로운 민주당이 아니고 약간의 미묘한. 네. 그런 게 기존에 있습니다. 활동하던 분들, 뭐 당협위원장 맡고 있던 분들, 네. 왜 그러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 충분히 있는데 네. 외부 수혈을 하느냐 이런 논란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전략공천 지역은 한정돼 있고 또 나가겠다는 분은 많고 청와대 타이틀 거신 분들이 무려 60여 명? 이번에 굉장히 굉장히 많다고 많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로 따져보면 4명 중에 1명꼴은 청와대 타이틀인데 그분들을 다 꽂아 넣을 것이냐. 네. 기존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역구에서 더
지지율이 높다. 그런 사람들 따져보지 않고 어떻게 청와대 출신이나 꽂을 수가 있냐. 반말이 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여론조사 돌려봤는데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이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역구죠. 네. 동작구 얘기가 있던데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동작구 얘기가 있는 게 또 여성 대 여성을 한번 붙여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그림들을 사람들이 그리죠. 거기다가 네. 중진과 그 신인. 신인의 이런 대결이 네. 사실 신인에게 좀 더 기회가 좋게 작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해서 고민정 전 그 대변인 지더라도 음. 큰 타격이 없다 이런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근데 민경욱 의원이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명을 하면서 어떻게 했죠?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느냐 아, 이러고 모욕해도 그죠. 되는. 사선 네. 중진의 원내대표의 그치. 외통위원장까지 신인을 하셨는데 붙이다니. 라는 거죠. 근데 이 둘이 원래부터 계속 싸우고 사이가 안 있었는데. 좋아가지고요. KBS 선후배 관계이고 또 페북으로 엄청난 설전을 그렇죠. 벌이셔가지고 예, 기억납니다. 그랬었죠. 8906번님 아침은 양희은 서경석의 여성시대로 출발해서 저녁에는 여의도 여성시대로 마감. 모든 여성시대 화이팅 이런 문자 아이고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9675번님 오늘 하루의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한결의 정유경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